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부산에서 네. 가장 발전 가능성이 높은 지역, 기장이거든요. 네. 기장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기장이 어떤 곳이냐면 우리 수도권에서는 천당 아래 분당이라고 불리잖아요. 네네. 네, 분당이 떴던 이유는 뭐냐면 분당과 일산 이런 일기 신도시가 있었는데 분당은 강남 근처에 있어서 뜬 거예요. 네, 부산의 강남이 어디냐면 해운대예요. 네. 근데 해운대의 위성 도시가 어디냐면 기장이에요. 그래서 왜 이렇게 흘러가는지 제가 오늘 한 영상에서 전체적으로 다 잡아드리겠습니다. 자, 부산은 크게 중부산, 동부산, 서부산 이렇게 나뉘어요. 네. 그래서 이제 법정 경계로 보면 자, 여기 보시면 기장, 해운대구, 수영구 있죠. 네. 요게 이제 동부산입니다. 동부산이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금정구에서 북구, 부산 진구, 서구 요렇게까지가 중부산이고 네. 그 다음 사상, 사하, 강서구가 서부산이에요. 요렇게 해서 서부산, 중부산, 동부산 있다고 보면 되고 서부산에서는 뭐가 유명하냐면요. 신앙만입니다. 근데 이 신앙만만 있는 게 아니고 서부산 좌우 위아래로는 뭐가 있냐면 우는 아니네. 예, 위에 김해가 있죠. 네. 그다음 창원 진해가 있죠. 그다음에 가덕도 지나서 거제도가 있어요. 여기가 일자리가 많잖아요. 부산은 일자리가 없어. 네. 그래서 강서구에 주요 일자리를 만들고자 하는데 그래서 부산 진해 경제자유구역 해서 일자리를 엄청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요는 뭐냐면 항만 물류예요. 그래서 이제 신항만이 이렇게 들어온 거고 요 2차 부지도 개발 중에 있어요. 그럼 일자리가 있으면 항상 뭐가 들어오냐면 일자리와 배후 도시, 네. 그다음 교통 이 세 개가 세계 핵심 요인이에요. 이 세 개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네. 그 지역은 절대 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자리, 배후 도시, 교통 이 세 개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래서 이 배후 도시가 어디냐면 명지국제신도시입니다. 그래서 국가 계획에서는 이제 진해 경제자유구역이라서 경제자유구역이라서 전국에 8개 경제자유구역이 있었거든요. 네. 명지국제신도시의 경제자유구역을 배후도시로 만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항만공사랑 부산시에서는 에코델타시티라는 거를 이제 엎어서 가려고 하는 겁니다. 큰 틀에서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중부산은 이제 행정, 금융 이쪽으로 가는 거고요. 그다음 동부산은 뭐냐? 네. 관광이죠. 해양 관광. 그래서 부산이 이제 서울 다음으로 해서 국제 관광 도시가 됐습니다. 인천과 서로 박빙이었는데 네. 이제 부산이 지방에서 유일하게 국제 관광 도시가 됐어요. 그리고 부산 동부산에서 중심은 어디냐면 해운대입니다. 해운대. 자, 해운대에서 보면 땅이 없어. 여기서 스카이뷰로 보면 이제 땅이 없단 말이에요. 모든 땅에 건물이 거의 다 지어졌고요. 맞네요. 이 장산밖에 안 남았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 산을 또 깎아서 하기는 힘들잖아. 예. 그러니까 요 바다 라인 따라서 그래도 중앙에 가까운 데가 어디냐면 광안리예요. 그래서 이제 광안리를 관광으로 많이 키우고자 했던 거고. 자, 그다음 보세요. 지적 편집도로 하면 또 잘 보이는데 여기 해운대 바다 있죠. 네. 광안리 바다 있죠. 네. 그다음 바다가 어디냐면 여기 용호동 W가 있는 이쪽인데 네. 여기도 이미 건물이 다 지어졌어. 네. 그다음에 이제 여기를 개발해야 되는데 여기는 공원구역이야. 이기대 공원. 개발 못해. 예.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여기 나오는데 공업지잖아요. 네. 그럼 여기도 뭔가 개발하기가 힘들단 말이죠. 그나마 준공업지는 괜찮지만 네. 전용 공업지역은 우리 자동차 전용 도로 있죠. 네네. 거기는 자동차만 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전용 공업지역은 공업만 할 수 있겠지. 그래서 이거는 웬만해서 손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준공업지를 먼저 바꾸고 나서 나중에 바뀔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손대기가 힘들어. 네. 그 다음 어디냐? 북항 재개발이야. 그래서 부산에서는 계속 북항 재개발을 띄우려고 했던 거예요. 계속 키우려고 하는 거고. 왜냐? 부산은 해안이 중심이 되는 도시이기 때문에. 근데 결국에는 이런 데는 도심이다 보니까 자, 제가 로드뷰 하나 아무 때나 찍어 볼게요. 네. 그냥 이런 데 찍어 보면 그냥 난개발이단 말이에요. 구릉지다 보니까. 아, 그래서 이런 데를 개발하기가 힘들어. 네. 힘드니까 해운대의 다음 개발 방향을 어디로 잡냐면 기장으로 잡는 거예요. 기장으로. 그래서 법정 경계로 다시 보면 여기 이제 여기까지가 송정해수욕장이 있는 여기까지가 해운대 구고요. 네. 그다음 바로 넘어오면 기장군입니다.
부산에 한 개 군이 있는데 기장군이 있죠. 그래서 이 기장군이 있는데 요 오시리아 관광단지 있죠. 네. 요 오시리아 관광단지는 딱 해운대 경계선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말은 기장군이지만 해운대가 점점 확장되는 네. 약간 해운대의 확장판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딱 경계선에 있는 여기를 뭘로 만드냐면 동부산 관광단지라고 명칭을 했고요. 그래서 요거를 지도로 보면 자 네이버 지도랑 카카오맵이랑 병행해서 보겠습니다. 네. 자 여기서 지적 편집도 이렇게 하면 더 잘 보이거든요. 지적 편집도로 이렇게 보면 더 여기 막 알록달록하죠. 네. 이게 이제 신도시예요. 신도시인데 신도시는 보통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도시는 주거지고 네. 관광도 있고요. 그다음 산업단지도 있어요. 이런 거를 이제 택지 개발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이제 관광으로 개발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는 동부산 관광단지였단 말이죠. 근데 이거를 오시리, 뭐 시랑리, 오랑리, 시랑리 해가지고 오시리아 관광단지로 이름을 바꿨어요. 그래서 지금은 오시리아 관광단지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네. 자, 오시리아 관광단지 중에서 여기는 이제 테마파크에서 롯데 이제 놀이동산 같은 테마파크가 들어왔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 일반 상업지 여기 있죠. 네. 여기는 이제 아울렛이 들어와 있어요. 자, 로드뷰로 볼게요. 롯데 아울렛이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아, 여기가 상업지역. 그래서 처음에 롯데 아울렛이 들어올 때는 네. 부산 사람들도 뭐라 했냐면 이 외곽에 왜 아울렛을 지어? 이래가지면 저는 도시계획을 보고 공간구조를 보기 때문에 부산은 여기를 개발해야지만 앞으로 성장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수익 사업이 되는 롯데 아울렛이 먼저 들어온 거예요. 네. 제가 알기로는 이거는 내피셜인데 네. 놀이동산 여기는 큰 돈이 안 돼요. 수익성이. 근데 쇼핑몰인 여기 아울렛이 돈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롯데에서 돈이 되는 쇼핑몰을 먼저 해놓고 부산시에서는 내가 테마파크 할게. 대신에 요거를 내가 할 수 있게 해줘. 한 건데 여기가 수익이 되기 때문에 먼저 오픈을 한 거고 네. 이거는 시간을 질질 끌다가 늦게 한 거 아닐까라는 그냥 제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항상 광명에도 가면 롯데 아울렛과 뭐가 있냐면 이케아가 있어요. 네, 이케아. 네, 여기도 바로 이케아가 있어요. 그래서 이케아가 여긴가? 여기네. 잘 찍었네. 여기 바로 롯데 아울렛 맞은편에 네. 이렇게 이케아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쇼핑, 그다음에 테마파크. 이제 뭐가 없어요? 숙박, 네. 먹거리 이런 게 없단 말이죠. 그래서 숙박이 어디냐면 아난티코브. 그 힐튼 호텔과 아난티코브가 있고요. 이게 좀 잘 되다 보니까 이제 하이엔드로 해서 여기 빌라주드 아난티 이렇게 들어왔죠. 네. 네, 들어왔고 그다음에 이제 들어올 게 뭐가 있냐면 이제 세계적인 호텔인 이제 반얀트리가 있습니다. 지금 엄청 가보니까 웅장하게 보이던데. 맞죠. 네. 이제 많이 지었잖아요. 네. 반얀트리가 여기 보면 요것도 이제 기장군입니다. 기장군 내에서 이제 이래 있는데 여기가 반얀트리 기장이 아니고 해운대네. 해운대라고 되어 있어요. 내년에 오픈 예정이죠. 2025년 예정. 네. 그러니까 우리는 부산 사람이다 보니까 여기는 기장이야라고 하지만 이제 해외 사람들이 볼 때 여기를 뭐라 하냐면 해운대라고 해서 끌고 오는 거예요. 해운대 네. 연장이라고. 네. 보시면. 그래서 여기까지는 저는 해운대 연장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기장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면 기장에서 법정 경계를 또 보면 여기 기장군 있죠. 네. 여기 기장군이 굉장히 커요. 기장군이 거의 부산시 어... 3분의 1 정도는 딱 돼 보일 정도로. 맞네요. 거의 중부산 네. 거의 크기만. 네. 서부산에 여기가 한 3분의 1. 네. 그다음에 여기 중부산. 맞네요. 딱 덩어리 보면 비슷비슷하죠. 네. 그래서 부산은 요 중부산은 이미 개발이 됐고 산이 많다 보니까 지형 형태가 난개발이 될 수밖에 없단 말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요 기장군과 강서구를 잘 개발하지 않고서는 좀 희망이 약하다. 미래 비전이 좀 약하다. 예. 그래서 기장은 관광으로, 강서구는 물류, 이렇게 계속 발전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기장을 보면 아직까지 기장은 개발할 수 있는 땅이 많이 있는데 네. 기장은 5개의 읍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철마면, 그다음 정관읍, 장안읍, 일강읍, 기장읍이 있죠. 네. 그래서 기장군 내에서 기장읍은 이제는 거의 여기까지는 준해운대라고 보면 되고요. 이제 여기 예전에 여기 5개의 읍면 중에서 네. 원래는 기장읍하고 장안읍만 읍이었고 일강읍은 면이었어요. 면이고 정관읍도 면이었고 철마면도
면이었습니다. 여전히 면이죠. 읍과 면에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알아요? 뭔데요? 읍이 더 인구가 많아. 인구가 많고 면은 인구가 더 작은 더 시골이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옛날 사람들이 읍내 간다. 아, 네. 이러잖아요. 네. 그래서 읍내가 이제 더 뭔가 인프라도 많고 인구도 더 많은 곳이거든요. 네. 근데 내가 부산시야. 네. 부산시도 땅을 개발해서 수익을 남긴단 말이죠. 그러면 비싼 읍을 개발하겠어요? 싼 면을 개발하는 게 수익이면 싼 면이 네. 수익이 많이 남아.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철마면, 정간면, 일강면이 있었는데 철마면은 손을 못 대요. 왜냐하면 여기는 상수도, 네. 그다음에 개발제한 구역이 많단 말이죠. 네. 그러면 이제 정간면하고 일강면이 있는데 일강면이 요 바다를 끼고 있죠. 네. 여기가 더 탐스러운 땅이야. 근데 여기를 먼저 신도시를 개발하고 정간읍에 신도시를 개발하면 네. 정간 신도시가 분양이 안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정간 신도시를 이제 땅이 싸고 크게 개발한 거예요. 그래서 정간면이 신도시가 들어오면서 인구가 늘면서 읍이 됐고 그다음에 일강면이 이제 일강 신도시가 들어오면서 일강읍이 이번에 된 거예요. 근데 요 두 개의 차이점은 뭐가 있냐면 네. 정간읍은 산 속에 있고 네. 일강 신도시는 바닷가에 있어. 근데 여기는 제가 분당, 그러니까 도시 기능상 분당 역할을 한다 했잖아요. 네네. 이건 뭐냐면 제일 그러니까 강남의 이제 위성 도시가 분당인데 해운대의 위성 도시가 일강이잖아요. 네. 기장 일강이단 말이죠. 그럼 여기는 무슨 장점이 있냐? 바닷가라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일강읍에 이제 여기는 바닷가를 끼고 있고 그다음에 요 철도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관광단지 들어온댔죠. 네. 들어왔죠. 네. 그리고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다 있어. 숙박거리 있고 놀거리 있고 쇼핑거리 있고 그다음에 먹거리도 여기 많이 들어오고 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여기서는 한번 오면 모든 거를 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비즈니스 형태가 어떻게 바뀌냐면 네. 옛날에는 남자 대표가 만나서 비즈니스를 했는데 요즘은 어떻게 하냐면 가족끼리 많이 만나요. 맞아.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인데 약간 조금 저를 대접해준다 이렇게 하면 오히려 저희 와이프한테 더 잘하려고 해요. 저도 마찬가지로 비즈니스 할 때 상대 배우자를 더 잘하려고 해요. 맞아. 그래서 사모님이 뭘 좋아할까를 많이 하는데 사모님이 좋아하는 게 뭐가 있냐면 hilton 호텔에서 자고 롯데 아울렛에서 쇼핑하는 걸 좋아한단 말이죠. 근데 이 사모님은 또 뭐가 중요하냐면 네. 아이들이 중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 이게 개그를 보면 아무리 대표라도 집에 가면 남편이기 때문에 남자보다는 와이프, 네. 와이프보다는 아기 그쵸. 이렇게 이제 계급도가 있는데 네. 아기들이 좋아할 만한 게 없었는데 이번에 뭐가 들어왔다? 롯데에 놀이동산. 놀이동산이 들어온 거죠. 테마파크가 이래 네.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남녀노소 다 좋아할 수 있는 공간이 됐고 그리고 여기 대게만찬 보이죠? 네. 여기가 대게가 되게 맛있어요. 저는 여기 대게만찬 들어온다고 해서 어떻게 될까 싶어서 기장 시장이 원래 유명했거든요. 거기서도 사 먹어보고 또 영덕, 대게하면 영덕 아닙니까? 영덕 가서도 대게를 먹어봤는데 네. 이거는 개인 취향이지만 네. 저는 여기 대게가 제일 좋더라고요. 되게 깔끔하고 그리고 가격도 나름 합리적이고 맞아. 오히려 기장 시장에서 바가지 쓰는 것보다는 네. 차라리 여기가 낫더라고요. 네. 우리가 어디 가서 바가지 쓸 바에는 그냥 프랜차이즈 가듯이 맞아요. 그냥 그런 느낌으로 굉장히 좋았고요. 그 다음에 풍원장 지금 맛집으로 유명하잖아요. 네. 이 시작이 여기서 시작됐어요. 여기에서 풍원장 시골 맛집 있고 안동 보리밥 있는데 여기서 시작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먹거리, 놀거리, 볼거리, 쇼핑, 숙박 다 되는 거지. 네. 그래서 여기는 우리는 관광이지만 부산시에서 여기를 보면 뭔지 알아요? 일자리예요, 일자리. 여기가 맞네요. 여기서 오는 부가가치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맞네요. 그래서 여기서 뭐 사실 우리가 원래 잘 버는 사람은 조용하고 네. 돈 못 버는 사람들은 또 시끄러워. 원래 그런 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돈 잘 버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진짜 숙박 하나로도 억대 수익 이상. 당연히 매출은 훨씬 높죠. 이렇게 그다음 음식점 하나, 카페 하나로도 엄청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기장에는 진짜 날고기는 카페들도 너무 많잖아요. 맞아요. 베이커리 카페도 너무 잘 되고. 그래서 여기 일자리가 있으면 제가 아까 뭐가 들어와야 된다? 배우도시. 배우도시. 그게 이제 일강 신도시예요.
일강 신도시. 그래서 일강 신도시는 38만 평, 36만 평 이 정도밖에 안 돼. 그래서 되게 작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신도시라기보다 여기는 도시개발구역이거든요. 뭐 신도시라고 불리긴 하지만 그래서 택지개발지구가 있고 도시개발구역이 있는데 네. 도시개발구역은 신도시보다 좀 작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정관 신도시는 말 그대로 신도시예요. 그래서 뜬금없이 얘가 외곽지에 들어와서 주변을 이렇게 흡수시켜요. 네. 그래서 얘가 들어올 때는 주변이 죽어요, 좀. 근데 일강 신도시는 그래서 지적 편집도로 하면 이게 특징이 딱 티가 나는데 자, 요거 말고 다 녹색이죠. 네. 예, 주변이 아무것도 없어. 네. 근데 도시개발구역은 뭐냐면 요 일강 신도시가 있잖아요. 네. 이거를 제외하고서라도 주변에 기존의 도심이 있어. 네. 요 알록달록 빨간색 노란색이 상업지 주거지거든. 네. 그래서 도시개발구역은 기존 도심 인근에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자리를 빨리 잡습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네, 그래서 규모도 작고, 그다음에 주변 이제 시가지와 시너지 효과가 나고. 그래서 일강 신도시의 중심 상권을 여기 딱 보시면 네. 어떻게 했냐면 빈 상가가 많이 없어. 맞아요. 금방 생각보다 많이 찾아. 없어요. 네. 예, 금방 찬단 말이야. 자, 그다음에 여기도 보면 중심지잖아요. 네. 이렇게 이제 계속 짓고 있고 맞아요. 여기는 계속 짓고 있으니까 임대가 있지만 생각보다 빨리 차고 있어. 진짜요. 저는 조금 오래 걸릴 거라 생각했거든요. 근데 금방 다 차더라고요. 맞죠. 네. 양산의 물금신도시는 아직도 네. 상가의 무덤인데 그 다음에 명지국제신도시도 무덤이단 말이에요. 상가는 이제 조금씩 차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라 표현하면 좋냐면 명지국제신도시와 일강신도시를 가지고 신도시 대 신도시를 땅을 떼놓고 보면 네. 명지가 더 좋아. 명지가 더 좋은데 근데 이제 여기는 해운대 배우도시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가 좋은 거예요. 가급 효과가 다르고. 그래서 한때 일강의 네.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를 시켜줬는데 네. 집값이 안 올라. 네. 여기는 이 시골 지역에 왜 조정 대상 지역이냐 이래서 묶었는데 네. 이제 좀 심하다 해서 이제 침체기가 오니까 풀어줬거든요. 근데 네. 집값이 안 올라. 그리고 1년 뒤에 해운대를 풀어줬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바로 올랐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해운대의 딱 50% 정도 수준의 집값을 형성한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최고가가 해운대 마린시티 자이가 최고가가 18억 갔었거든요. 네. 그 50% 하면 얼마예요? 여기도 호가긴 하지만 대략 이제 8, 9억대 갔단 말이에요. 많이 갔네요. 그 다음에 해운대 롯데캐슬스타가 지금 한 10억에서 10억, 이제 11억, 이제 움직인단 말이야. 네네. 그럼 10억 정도다. 10억에서 11억이다. 그 나누기 2 하면 얼마예요? 5억, 6억. 네, 5, 6억. 그래서 일강자이 푸르지오 2단지가 5, 6억 정도. 공식 같은. 네, 딱 공식으로 움직여요. 근데 선행하는 거는 해운대가 먼저 선행할 뿐이지. 그래서 일강에 집을 들고 있는 분들은 아마 내년쯤에는 조금 움직이지 않을까. 왜냐? 해운대가 9억대 하던 게 이제 10억대로 갔기 때문에 이제 바다뷰 기준으로 11억, 12억 갔기 때문에 예, 여기도 이제 마지막 그 경동리인 뷰 2차 해가지고 떨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게 끝나고 나면 해운대 집값이 좀 더 상승 바람을 탈 거고 그러면 일강에도 좀 바람이 탈 거다. 예, 다시 이제 돌아오면 여기 이제 신도시가 들어왔죠. 네. 그 다음에 또 놀거리 아시아드시시 있는데 저는 이제 골프를 안 치지만 골프 매니아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요 아시아드시시가 부산에서 1등이라더라고요. 거의 상급 골프장이에요. 그냥 참고만 하시고 이거는 이제 저도 들은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바로 여기 야구장이라든지 월드컵 빌리지가 있어. 엄청 잘 돼 있더라고요. 예, 엄청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또 부산 사람 하면 또 야구 사랑 아닙니까? 롯데가 좀 성적만 좋았으면 진짜 날아다녔을 건데 맞아요. 그래서 많은 꿈나무들이 야구를 이렇게 이제 배운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어디서 주로 있냐면 기장에서 많이 배워요. 그래서 야구하는 우리 회원분 보면 아들이 야구를 하는데 여기를 자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저기 남구에 살고 있는데. 그래서 이 라이딩 하기 힘들대. 근데 야구를 배우려면 여기를 와야 된대. 네, 여기 잘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만큼 관광이나 이런 문화 스포츠가 계속 성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면 또 뭐가 있냐? 신도시가 또 나와. 신도시가 또 나오는데 예전에 동부산 관광단지의 선행으로 뭐가 있었냐면 롯데 아울렛이 갑자기 뜬금없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내가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이야 이렇게 많이 들어와 있지만 여기도 옛날 모습을 보면은 허벌판이에요. 요때 땅값이 얼마였냐면요. 100만 원도 안 했어. 이때 샀어야 되네요. 2000년도 초반에는 이제 동부산 관광단지 발표가 났거든요. 한 2003년경 전후로 발표가 나도 하도 이제 오래돼가지고 요때 얼마였냐면 10,000원도 안 하던 땅이
요때 이제 1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이제 뜨기 시작했고 이제 2008년도에는 진짜 전형적인 시골이죠. 진짜 그래. 예, 여기 메인 도로변인데도 이렇잖아요. 그리고 2014년 보면 공사하죠. 예, 요때 이제 한 150에서 250만 원 정도 했어요. 예, 그러다가 16년 롯데아울렛 보이죠? 네. 예, 지금 돈 되는 이거부터 들어온 것 같아. 예, 이거는 내피셜입니다, 항상. 예,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어. 이제 상가 지어지고 있고. 맞네요. 다 동실이고. 예,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시골에 아울렛이 들어오니까 왜 들어와 했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게 신호탄이었어요. 예, 그리고 나서 점점 힐튼 호텔도 들어오고 요 공사 중인 거 보이죠? 네. 점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래 바뀐 거예요. 바뀐 거고. 자, 그 다음에 일강신도시가 들어왔잖아요. 네. 일강신도시가 들어올 때는 여기 일강신도시가 들어오기 전에 메가마트가 먼저 들어왔어. 아 진짜요? 예, 일강신도시 들어가는 그 길목에 있거든요. 네. 예, 요것도 보면 이제 로드뷰로 항상 보는 게 중요하죠. 자, 여기 메가마트 보이죠? 여기 네. 아파트 보이죠? 여기가 네. 바로 일강신도시단 말이에요. 여기도 내가 알기로는 2015년 12월부터 착공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8월 달에 8년도에 없죠. 네. 그래서 13년도 보면 메가마트 있죠. 맞네요. 예, 이거는 읍내 아파트고 아파트가 없네요. 예, 없어. 그리고 14년까지도 없어요. 네. 그리고 16년 보면 이제 막 이제 요 가까이서 보면 하네요. 공사 중이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18년 이래 보면 아직 공사 중이네. 뒤에. 뒤에 이런 거 보이죠? 크레인. 네. 예. 그다음에 이제 아파트 보이죠? 그래서 신도시보다 메가마트가 먼저 들어왔단 말이에요. 신호탄이네요. 예. 그러면 여기는 또 뭐가 있냐면 여기도 신도시 있댔잖아요. 네. 여기는 장안 신도시라 해서 장안 택지지구가 있어. 네. 예, 이거는 세대수가 작아요. 되게 작은데 여기도 롯데 아울렛이 먼저 들어왔어요. 신세계. 신세계 아울렛이 먼저 들어왔어요. 이게 또 신호탄이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아는 사람만 아는데 네. 원래는 여기에 한 이만하게 해가지고 네. 엄청 크게 신도시가 들어올 예정이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주민들이 계속 반대를 한 거야. 왜 반대하지? 예, 그리고 요 일강 신도시가 있는 여기는 네. 원래는 산업단지 계획이었어요. 아 진짜요? 근데 이제 여기에 신도시가 반토막이 나버리고 네. 여기에 들어올 신도시가 어디로 들어왔냐면 일광으로 들어오고 그럼 여기에 있던 산업단지가 이제 전용원. 위로 간 네. 거야. 그래서 여기서 지적 편집도 하면 위로 쭉 네. 이렇게 쭉 일자리예요. 요 지적 편집도 해서 법정 경계하면 자 여기 요 빨간색 선 있죠. 네. 요 안쪽이 부산이고 네. 요쪽은 부산이고 요쪽은 울산이단 울산. 말이에요. 부산이 치명적인 단점이 뭐랬죠? 일자리가 없어. 그래서 여기에 울산에 이제 우리나라 최대 공단인 이제 온산공단이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울산 접경지에 기장에서는 부산에서는 울산 접경지에 일자리를 어마어마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일자리 때문에 울산으로 갔던 사람이 다시 부산으로 올 거니까. 그래서 관광이라는 일자리, 이런 산업단지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왔는데 이게 들어오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네. 울산에 갔던 일자리가 그래도 인부산으로 들어오고 싶어하고 네. 양산으로 빠졌던 일자리가 그래도 또 인부산으로 들어오고 싶어해요. 네. 그래서 울산의 일자리가 사실 조금 주춤하고 그다음에 양산에 일자리 엄청 성행했잖아요. 뭐 네네네. 소주공단이라든지 덕계 지역에 있는데 거기가 지금은 조금 안 좋아요. 근데 이게 도시의 이런 형태를 보면 네. 이게 왜 안 좋아지는지가 보이는데 그냥 소주 공단만 딱 보면 요새 경기가 안 안 좋나 좋나. 보다. 뭐 경기가 안 좋은 부분도 있지만 그래 생각한단 말이죠. 네. 근데 이렇게 도시 공간을 네. 이렇게 쫙 보면 한눈에 쫙 들어오죠. 엄청 이해도가 올라갔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일자리가 들어오니까 배우도시 또 필요하잖아. 네. 그게 이제 장안신도시하고 여기 일강신도시단 말이죠. 예. 이제 딱 하나씩 그려지죠. 네. 자, 일자리도 들어왔고 주거단지도 들어왔어. 그럼 이제 뭐가 필요하다? 도로. 교통. 네. 교통이 필요한데 교통하면 철도가 있고 네. 도로가 있죠. 네. 그래서 일단 도로부터 보면 여기 부산 울산 고속도로가 생겼어요. 네. 그러면서 포항까지도 단축이 되다 보니까 포항 경주 사람들이 부산으로 엄청 놀러 많이 와요. 길이 좋으니까. 네. 그래서 대구에서 포항까지 가는데 1시간 10분 정도 걸리거든요. 네. 근데 대구에서 부산까지 오는데 1시간 30분 정도, 네. 3, 40분 이래 걸려요. 음. 그러면 20분 정도 더 해서 2, 30분 더 해서 부산 오겠어요? 포항 바다 가겠어요? 부산 오죠. 그래서 사실 부산이 영향력이 어. 진짜 좋단 말이에요.
네, 그다음에 경주도 너무 잘 돼 있거든. 네. 근데 경주 한번 가보고 부산 와보면 어디 가겠어요? 부산이요. 네, 제가 부산 사람에서 하는 말이 아니라 네. 정말 저는 전국구 투자자로서 많이 다니다 보니까 경주도 땅 보러 엄청 많이 다녔어요. 저는 쌀 때부터 다녔어요. 아, 진짜. 황리단길 거기부터가 엄청 많이 다녔는데 네. 와 결국에는 이거를 엑시트 하려면 야 부산 사람한테 엑시트 해야 되겠다. 금액이 오르면. 그래서 저는 이제 부산을 선택하게 됐고 그 다음에 강원도의 강릉의 안목해변 네. 우리나라 최초의 카페 거리도 가보는데 오. 솔직히 말해서 부산의 카페랑 비교하면요 네. 좀 허접해요. 아. 예, 초기에는 좋았지만 부산이 너무 많이 발전했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저는 이제 부산에 그래도 제2의 도시의 인구수 네. 예, 그 다음에 해운대에서부터 있는 해운대 광안리에서부터 있는 프리미엄 네. 그 다음 산, 바다라는 이런 자연 환경 이런 게 붙어버리니까 부산이 진짜 카페로 이런 게 엄청 발전하게 됐어요. 저희가 서울 뭐 경기도 많이 가보지만 네. 하다못해 호주까지도 저는 비교를 해봤는데 진짜 이제 부산이 진짜 많이 따라왔어요. 그래서 부산이 진짜 카페가 끝내준단 말이죠. 자 어쨌든 다시 교통으로 오면 자 부산 울산 고속도로가 뚫리면서 이 북쪽 남쪽을 다 흡수할 수 있게 돼버렸고요. 네. 그다음 여기 보이죠. 여기가 부산 외곽 순환 고속도로인데 이게 김해라든지 양산이라든지 창원 그러니까 부산에서 서쪽에 있는 도시들의 인구를 부산으로 흡수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부산에서 자 보세요. 요 원래 MT의 메카는 송정이었거든요. 요 송정 해수욕장. 그래서 여기 도착지로 찍고 네. 부산에 원래 이제 인구가 많은 도심은 어디였냐면 동래구란 말이죠. 네. 맞죠? 네. 그래서 동래구를 요 동래역을 찍고 출발로 찍으면요. 자, 자동차로 46분 걸립니다. 네. 맞죠? 네. 근데 여기 만약에 기장으로 찍는다. 여기 기장 1강을 만약에 도착지로 찍으면 34분 걸려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기 송정에 가보면 네. 송정에 가보면 이제 이런 숙박시설들이 다 구축이 돼버렸어요. 맞아요. 노후됐어요. 네, 그래서 학생들이 좀 싼 맛에 가지 이제 성인들은 돈을 좀 더 주더라도 신축 숙박을 찾거든요. 네. 근데 그게 주로 어디로 오냐면 이 외곽순환 고속도로가 뚫리면서 1강에 많이 오게 돼요. 그래서 1강에서 이제 숙박은 여기 항리라는 곳이 많이 뜨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다 네. 펜션 이런 거 보이죠? 여기는 이제 해변가, 요 풀빌라도 장사 잘 되고, 요렇게 이제 교통이 뚫려버리면서 엄청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산에서도 보면 여기 자 보자. 여기 양산이죠. 네. 양산에서는 여기 증산이 메인이잖아요. 증산에서 길 찾기 출발을 찍으면 몇 분? 30분. 그러니까 이제 양산 사람이 네. 이제 뭐냐면 부산 와서 커피숍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렇네요. 숙박시설도 숙박사업도 할 수가 있고 네. 30분밖에 안 걸리니까. 그 다음에 김해 있잖아요. 여기 김해 메인이 여기 뭐 이쪽으로 메인을 잡아볼게요. 네. 그래서 뭐 김해 시청을 한번 잡아볼게요. 그래서 여기 출발하면 41분밖에 안 걸려요. 아, 진짜 얼마 안 걸리네요. 그러니까 이제 김해, 양산 이런 데서도 가까워졌고 창원에서도 30분씩이 다 단축이 돼버린 거예요. 네. 이게 뭐다? 여기 외곽순환 고속도로 때문이다. 그래서 부산 울산 고속도로와 외곽순환 고속도로 이 두 개가 생기면서 완전 좋아졌죠. 고속도로 다음 또 뭐다? 국도. 네. 국도가 있는데 자, 여기 국도가 이제 14번 국도 있죠. 네. 이제 항상 개발축을 볼 때는 국도 따라서 많이 가거든요. 교통축 따라 많이 가는데 이 국도를 잘 봐야 돼. 원래 여기 흰도로 있죠. 여기 네. 흰도로. 자, 여기 흰도로가 네. 원래는 뭐였냐면 31번 국도였어요. 31번 국도. 그리고 요 노란색 도로 있죠. 네. 현재 14번 국도. 네. 요게 이제 14번 국도인데 네. 이 14번 국도 따라서는 주거지와 일자리가 주로 연결이 되어 있고 31번 국도 따라서는 이제 해양 관광이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관광. 바다 관광. 이게 해서 여기는 바닷길이에요. 바닷길. 네. 근데 요 길을 따라가면 자, 요 길을 따라가면 뭐가 나오냐면요. 요 흰색 길을 이렇게 쭉 따라가죠. 네. 이렇게 쭉 따라가면 옛날에 이 노란색 도로가 없었어. 그래서 뭐가 있냐면 온산공단이 나와요. 그래서 요 해양길을 개발을 잘 해서 네. 관광객도 쓰고 이런 이제 그 산업단지에 대한 이런 교통도 쓰자. 이래서 요 도로를 확장을 하려고 했어요. 지금 보면 자, 요 메인 도로 있죠. 네. 31번 국도입니다. 지금 2차선도 돼 있죠. 네. 이거를 이렇게 확장을 해가지고 4차선 도로로 확장을 할 계획이었어. 근데 이게
관광이 생각보다 빨리 크네. 아, 그래서 관광이랑 이런 덤프트럭 같은 산업단지 차량들이랑 운송 차량이랑 이게 같이 그치. 맞물리니까 안 좋은 거예요. 맞죠. 예, 그래서 안 되겠다. 여기 새롭게 31번 국도를 내고 자동차 전용 도로는 아닌데 자동차 전용 도로처럼 해서 여기에 주로 빨리 가야 될 사람들, 그다음에 일자리 관련 그러니까 운송 차량들 이런 차량들은 요 도로를 통해서 가라라고 한 거야. 예. 이게 훨씬 더 좋은데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요 31번 국도 따라서는 주로 이런 산단들이라든지 빨리 달려야 되는 차량들이 움직이고요. 네. 관광 온 사람은 기존에 요 31번 국도 있죠. 예전 네. 931번 국도 따라서 여전히 많이 활용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법칙이 뭐가 있었냐면 신설 도로가 생기면 네. 구도로는 죽는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관광지에서는 이 법칙이 안 통해. 안 되네. 예. 오히려 관광객은 이렇게 빨리 달리기보다는 네. 요 도로를 타고 운치 있게 관광을 즐기는 거예요. 저도 이 도로로 많이 다니고. 예, 우리도 사실은 빨리 가지만 네. 요 도로 통해서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하플들은 어떤 게 생기고 있는지 네. 계속 보잖아요. 그리고 이 보는 재미가 있어. 네. 예, 그래서 이것도 많이 이용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요런 바닷가 라인 따라서 이제 일자리, 그다음에 관광지, 배후 주거지 이렇게 형성이 계속 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까지 봤죠. 네. 예. 그다음에 여기는 메인이 뭐랬다? 내가 이제 바닷가라 했잖아요. 그럼 보통 역세권에 내륙에 투자할 때는 역을 기준으로 역세권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노선의 역이냐. 네. 그다음에 한 개 노선보다는 두 개, 개. 두 개보다는 세 개, 세 개보다는 네 개. 이 환승이 많이 되면 좋고. 네. 근데 바닷가는 뭐가 있냐면요. 해수욕장이 거점 지역이에요. 그래서 부산에서 제일 유명한 해수욕장 뭐예요? 해운대. 해운대. 해수욕장이죠. 그다음 어디? 광안리 해수욕장. 그다음 어디? 송정 송정. 해수욕장. 그다음 어디? 저기 서부산 쪽에 중부산 쪽에 송도 해수욕장. 다 해수욕장을 거점으로 있어. 네. 그래서 해운대권 하면 여기 해운대 이제 행정구역 속 해운대 송정. 네. 그다음 광안리 수영구 하면 광안리. 그다음 이제 뭐가 나오냐? 자, 그다음 퍼질 거 아니에요. 네. 이게 퍼진단 말이지. 그다음 거점 지역이 일강 해수욕장. 그다음에 이제 뭐다? 임랑 해수욕장. 요렇게까지가 이제 계속 해수욕장으로 퍼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울산이긴 한데 여기 나사 해수욕장. 그다음에 간절곶. 예, 그다음 진화 해수욕장. 여기까지가 약간 울산이긴 하지만 생활권상 동부산 관광에 영향을 받는 지역이에요. 네네. 다 이제 해수욕장 따라서 거점 지역이 정해지고요. 이거는 나만의 꿀팁인데 네. 여기서 하나 제가 재밌는 거 알려드릴게요. 뭔데요? 여기가 거점 지역이랬죠. 네. 저는 이제 땅도 보고 아파트도 보고 건물도 보다 보니까 이런 흐름을 알게 되는데 흐름상 이제 시세가 있고 흐름이 있어요. 네. 그래서 뭐냐면 해운대를 100을 놓고 보면 네. 이제 광안리가 거의 90까지 쫓아왔어. 90% 이상 쫓아왔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옛날에는 해운대가 대빵이었다면 여기는 이제 용호상박 이래 가고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취향 차이 약간 그런 느낌인가요? 그렇죠. 해운대는 해운대라는 프리미엄이 있고 네. 광안리는 광안대교가 주는 야간의 뷰 때문에 이제 많이 올라왔어요. 네. 예, 집값 같은 경우에도 광안대교가 보이는 데를 최우선으로 삼고 있거든요. 거의 하이엔드로 가면 광안대교가 보이는 게 비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토지나 건물도 그 후행에서 따라가게 돼 있어. 그래서 여기가 100이라면 여기는 90까지 쫓아왔다. 자, 그 다음에 송정은 네. 해운대 대비 50% 수준이에요. 예, 항상 이거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아까 일강 집값이 해운대 집값에 네. 50% 따라가는데 땅값은 또 달라요. 그래서 해운대에 50%, 송정. 그래서 해운대가 100이라면 여기가 50. 자, 그 다음에 일강 해수욕장 나온다 했죠? 네. 일강은 또 송정에 50%. 그러니까 해운대에 25%인 거지. 해운대가 100이라면 여기는 25. 25%. 아니, 이렇게 수치화 시켜주시니까 이해도가 엄청 올라가네요. 네. 자, 그 다음 임랑해수욕장이 있죠. 네. 여기는 또 1강에 50%. 그러니까 해운대가 100이라면 여기는 12.5%. 네. 그 다음에 요 나사 해수욕장이 있죠. 네. 여기는 50%가 아니고 임랑과 나사가 같이 가. 그 다음에 여기 간절곶도 여기 진화 해수욕장도 같이 가. 왜 그러니까 칭하죠? 여기는? 여기는 옛날부터 그랬어요. 그래서 해운대가 100이라면 여기 임랑 해수욕장이 12.5. 네. 나사 해수욕장이 12.5. 반에 반. 뭐 이래 가지고 그다음 진해 해수욕장 또 12.5. 이렇게 해서 거의 시세가 맞춰져 오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요거를 알면 네. 투자하기 엄청 편한 그러니까요. 거죠. 기준점이 생기니까. 그리고 또 재밌는 거. 자, 해수욕장이 메인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해수욕장 좌우가 있어. 네. 예. 해운대의 좌쪽으로는 요 조선비치 호텔, 네. 우측으로는 LCT, 그다음 미포 이래 있단 말이죠. 네. 항상 요 좌우는 네. 이 메인의 몇 프로 정도 할 것 같아요? 그래도 한 75? 75? 네. 예, 많이 줬어요. 많이 몇 줬어요. 프로 하냐면 항상 어떤 지역이든 40에서 60%에서 와, 맞춰지게 돼 있어요. 진짜요? 50%에서 조금 좋으면 60, 조금 나쁘면 40%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50% 수준까지, 40에서 50% 수준까지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해운대 해수욕장 메인이 얼마냐면 지금 시세가 2억 5천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반값이랬죠. 네. 반값이면 얼마예요? 자, 계산기 어려우니까 2억 5천 네. 곱하기 0.4, 네. 1억. 그래서 미포가 시세가 1억이야. 그래서 잘 나갈 때는 1억 2,500. 딱 그 정도 시세죠. 근데 요새 급매물이 나오면 이제 1억보다 싸면 급매물인 거예요. 네. 그럼 줍줍해야 되네. 네, 그러면 이제 8천에 나왔다. 네. 그럼 보수적으로 내가 20% 정도의 기대 수익을 볼 수 있고 조금 장이 좋아지면 더 볼 몇 수 프로? 있고. 한 50% 가까이 볼 수 있겠죠. 8천에 샀는데 1억 2천에 팔 수 있으니까. 지금이 기회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미포나 이런 데가 또 나오면 기회죠. 맞아. 네. 불정 아니면 안 나오잖아요. 이런 그리고 미포 항이 있잖아요. 네. 해수욕장이 있으면 그 다음 거점 지역이 뭐냐면 이런 항이에요. 항, 포구. 그래서 여기 무슨 항, 무슨 포 이런 데가 항구 마을인 거예요. 그러면 청사포 네. 항구 마을이야. 예, 청사포가 여기 있죠. 이렇게 한 블럭 떨어지죠. 네. 예. 그러면 몇 프로냐? 또 50%야. 아. 그래서 여기 해운대가 2억에서 2억 5천 기준에 네. 여기는 1억에서 1억 2천 정도, 네. 1억 2.5. 네. 그럼 여기는 얼마냐? 5천에서 6천. 예, 그래서 그것보다 싸면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근데 청사포는 단점이 있어요. 이거 청사포 땅 주인 날 싫어하면 안 되는데 청사포를 보세요. 여기를 찍고 도착지로 찍고 내가 해운대에서 간다. 해운대를 찍고 출발지로 찍으면 요렇게 바로 안 가고 이렇게 돌아가거든. 돌아가다 보니까 요즘은 대세가 어디냐면 이게 이제 송정이라든지 그냥 요렇게 쫙 가버려. 네. 그래서 송정이 또 좀 대세고 여기에 동부산 관광단지가 있다 보니까 그렇죠. 동부산 관광단지의 최대 수혜지가 송정이었거든요. 이게 행정구역이 다른 게 좀 아쉽죠. 네. 그래서 보세요. 내가 해운대 구청장이야. 동부산 관광단지는 기장이야. 그렇죠. 여기서 수익이 오면 여기로 끌고 오고 싶겠죠. 네. 그럼 송정 개발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죠. 해야 되죠. 네. 그래서 송정은 규제를 계속 완화시켜줬던 거예요. 옛날에. 기장은 기장대로 해운대 수요를 뺏어오고 싶겠지. 그래서 이렇게 싸움이 나야 소비자는 좋은 거고 그렇죠. 도시도 발전을 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제 발전하게 됐는데, 자, 송정이 있죠. 여기가 100이면 네. 여기 송정항이 있고 네. 여기 구도포, 네. 여기 포잖아. 항상 뭐 포 아니면 항으로 끝나. 네. 그러면 여기 몇 프로일 것 같아요? 아까 해운대에서 그대로 찍으면 돼요. 또 50%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0%씩 해서 40에서 60%입니다. 아까 해운대가 2억이면 여기가 얼마랬죠? 1억. 1억. 그래서 지금 송정 해변이 1억 하잖아요. 그 양쪽 찢으면 그러니까 여기는 4천에서 6천. 여기도 4천에서 6천. 경기 좋을 때는 이제 여기 송정항에서 공수항, 동암항이 있고, 그 다음 위로 올라가면 여기 이제 서암항 이래 보이죠. 대변항 보이죠. 네. 그래서 서암항이 있는 여기가 뭐냐면 연하리. 여기가 대변리야. 그래서 우리는 연하리 대변리라고 많이 부르는데 네. 여기는 또 특이하게 열로 갔다고 해서 50% 빠지는 게 아니고요. 네. 그대로 형성돼 있어요. 그래서 송정이 이제 1억에서 1억 2천 하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는 얼마냐면 이제 6천 정도. 5천에서 6천 정도 합니다. 근데 하다가 불경기가 왔죠. 네. 그래서 옛날 가격인 3천까지 빠졌던 거예요. 근데 지금 다시 3,500까지 올라왔고 네. 다시 순식간에 갑자기 5, 6천 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자, 제가 여기에 주소 하나 찍고 바로 보여드릴게요. 실가를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 디스코에 가서 내가 말한 게 또 사실인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항상 데이터 근거거든요.
여기서 보면 자 호텔이 있는데 네. 아까 반얀트리 호텔이 들어오는 쪽하고 자 여기 보세요. 이 호텔이 이 호텔이 연하리에 들어왔어요. 네. 자, 이 호텔이 뭐냐면 자 호텔이 그 베스트 루이스 해밀턴 호텔 오션 테라스 해서 이 호텔이 이렇게 들어왔죠. 이렇게 네. 오션뷰가 끝내주죠. 여기 왜 들어왔냐면 여기 정면 있죠. 여기 크레인 보이죠. 네. 여기가 반얀트리 자리예요. 그래서 반얀트리랑 얘랑 서로 마주 보면서 서로 좀 뷰를 서로 살려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이 건물이 얼마에 거래됐냐면 187억 9,600 대략. 그래서 대략 188억 정도 거래가 됐어요. 그러면 이게 평당가는 얼마냐면 이제 평당 9,400에 거래됐어요. 네. 근데 그러면 여기는 평당 9,000에 거래됐으니까 시세 아니에요 하는데 땡 틀린 말이죠. 왜냐면 건물값이 있으니까. 자, 그러면 건물이 보세요. 연면적이 1,100평이야. 네. 건축비가 우리가 그냥 대략 한번 600 잡아볼까요? 네. 600 잡으면 66억이 되겠죠. 네. 그러면 187억에서 근데 안에 인테리어도 해야 되니까 좀 더 잡아야 될 것 같다. 800 잡고 88억이 되겠죠. 네. 그러면 187.9니까 188이라 합시다. 네. 그러면 188억 빼기 88억 맞죠? 건축비. 그럼 100억이 되잖아요. 네. 100억. 그럼 곱하기 0 4개. 요리 됐죠? 그럼 땅값이 100억인 거야. 그러면 나누기 여기 대지가 199평이잖아. 네. 나누기 199 하면 땅이 딱 5천. 네. 딱 5천만 원 정도 되죠. 이게 딱 거래 24년 4월 달에 거래가 되니까 네. 이제 이 동네가 다 이제 거의 좀 5천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5천이 기업들이 이게 수지 분석 안 하고 들어왔겠어요? 하고 들어왔겠어요? 수백억대를 건물을 사는데 우리보다 더 했겠죠. 근데 내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좀 잘난 척 가서 그렇지만 기업들이 살만한 제가 가격을 계속 제시하잖아요. 그러네요. 여기는 나중에 5천, 6천까지 들어온다. 해운대는 1억 2천까지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8천 나오면 금매다. 여기 3천 나오면 금매다. 이랬던 게 저는 이제 수지 분석을 제 나름대로 계속 투자를 하다 보니까 나는 누구에게 얼마에 팔까를 계속 계산을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유튜브가 너무 영상이 길어질까봐 네. 그거는 우리가 강의 시간 때 제가 알려드리는데 네. 이렇게 들어오죠. 딱 5천 맞죠. 귀신같이 맞죠. 네. 소름 돋았어요. 네. 그러고 나니까 이제 딱 보면 아까 자 시세를 보면 자 1강이 아까 해운대가 지금 2억에서 2억 5천, 송정이 1억에서 1억 2천, 그래서 요 바닷가 라인이 5, 6천 정도. 네. 지금은 경기가 안 좋으니까 호가. 그 다음에 저가는 한 3,500 정도. 이게 옛날 시세예요. 네. 그래서 요 정도 이하로 저는 사는 사람은 최소 안전마진 폭은 요만큼은 볼 수 있겠다. 근데 해운대 땅값이 이제 더 이상 얘가 오르려면 해운대 땅값이 올라줘야 올라가요. 아니면 얘가 올라가면 해운대가 올라갈 수도 있고. 이거는 사실 조금 이제 부동산의 흐름을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아까 여기 5, 6천이라 했죠. 네. 근데 아까 송정의 반값이 어디랬어요? 1강 해수욕장. 네. 그러면 이제 또 1강 해수욕장 옵니다. 1강이 그래서 호가가 5, 6천에 나오는 거야. 네이버 지금 요새 매물 보면 5, 6천 있죠. 맞아요. 근데 옛날 저가가 3,500. 그러면 나는 3,500 이하는 사도 괜찮다 했잖아요. 네. 맞죠? 네. 자, 1강 해수욕장이 지금 5, 6천 해야 된단 말이야. 일단은 호가 기준이지만 네. 적정 가치를 보면 네. 지금이야 경기가 안 좋으니까 수익성이 안 나온다 하겠죠. 근데 그러면 자 여기 좌우 몇 프로 해야 되겠어요? 50%. 50%에서 이제 안 좋은 쪽은 40%, 좋은 쪽은 네. 60%잖아요. 여기는 40%, 여기는 60%야. 그러면 이제 여기에 예전에 3천만 원 할 때 네. 1강이 여기 얼마였냐면 3, 6, 18, 1,800만 원. 여기 3, 42, 1,200만 원. 항리가 이랬단 말이죠. 근데 이게 6천으로 올랐죠. 네. 6천으로 오르면 얼마? 여기가 3,600. 그래서 여기 바닷가 땅이 3,500 달라는 거야. 신기하죠? 네. 그 다음에 여기 6천에 40%, 2,400. 6, 4, 24, 2,400 맞죠? 그래서 항리의 바닷가 땅이 2,400 달라는 거야.
재밌는데요. 제가 여기를 10년을 넘게 다니면서 네. 시세 흐름을 계속 그 와. 대동여지도 그리듯이 저는 부동산 시세 지도를 계속 그려왔던 거예요. 이거 이렇게 무료로 공개하셔도 됩니까? 맞죠? 그래서 여기 이제 3,500이 형성이 되다 보니까 이 위로도 거의 이제 2,500에서 3,500 시세예요. 맞죠? 네. 예. 그러면 여기서 상권이 좀 형성돼 있는 이 동네 있죠? 네. 이 동네 제가 아무거나 찍어 볼게요. 그리고 주소로 갑니다. 주소로 가고. 그래서 매물들이 사실 이 가격에 나와요. 그래서 여기 보면 3,700 거래됐죠. 물론 이게 불경기예요. 불경기다 보니까 호가에 거래된 거야. 네. 예. 불경기다 보니까 저가에 거래가 돼야 되는데 평수가 작다 보니까 호가에 거래된 거예요. 그럼 불경기니까 저가에 거래된 거는 얼마에 거래됐냐? 2,400. 그래서 제가 아까 2,400에서 3,500 해야 된다는 게 딱 이 수준에서 거래가 됐잖아. 참. 근데 이거는 왜 이렇게 싸게 됐어요? 땅 모양이 안 좋아서. 맞네요. 땅 모양이 무슨 바늘처럼 뭐고 송곳처럼 이렇게 길쭉하게 생겼잖아. 그래서 뭔가 만들기가 힘들죠. 근데 뒤에 땅이 자연 녹지가 아니면 네. 요것도 쓸모가 있었을 텐데 어쨌든 뒤에 땅과 합치기가 힘들다 보니까 또 이 땅은 좀 싸게 사는 게 맞죠. 오늘 이 영상 보면 어디 가서 속지는 않겠네요. 네. 그러면서 이제 여기가 아까 5천, 6천이랬죠. 5, 6천. 그래서 여기가 2,500에서 3,500 이렇게 했고 그러면 아까 임량이 얼마다? 1강의 반값. 네. 그러면 2,500에서 또 3,000 정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 이제 좌우가 얼마? 1,200에서 1,500. 1,500 정도. 1,250에서 1,500. 이렇게 형성이 돼 있어요. 신기하죠? 네. 그래서 비율을 잘 아는 게 중요하고 보통은 이제 비율이 50% 정도 수준에서 많이 정리가 되거든요. 근데 내가 비율을 아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도심에서는 내가 원가법이라든지 수익환원법 해서 그렇죠. 시세를 형성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런 시외에서는 이게 시세 측정을 하기가 힘드니까 비율을 가지고 보통 시세를 측정하는데 이게 얼쭉 맞단 네. 말이죠. 다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여기서 하나 좀 예시로 자 여기가 아까 이제 호가 기준으로 5, 6천이라 했고 네. 자 일단 6천을 할게요. 네. 나중에 다음 시즌에 6천까지 갈 거야. 그러면 여기가 60%니까 66, 36, 3,600이죠. 네. 그러면 여기 6,020, 64, 24, 2,400이죠. 네. 근데 재밌는 게 여기에 한국유리공장 부지에 이제 하이엔드 건물이 들어오잖아요. 이 동일 스위트 부지에서 이제 준주거지로 바뀌었습니다. 원래 공업지역이었어요. 일반 공업지역이었어요. 근데 부산시랑 협상을 해서 상업지 다음 좋은 준주거지로 준주거지. 바꿨습니다. 네. 자, 보세요. 우리 용호동 W가 왜 비싸죠? 마린시티가 보이니까. 여기는 바로 뷰가 보이죠. 이것도 좀 세심하게 들어가면 여기서 뷰가 요래 나오니까 네. 옛날에는 역 가깝고 여기 상업지 있는 여기가 떴단 말이죠. 네. 그리고 여기 다음 여기가 떴단 말이지. 근데 지금은 여기가 뜬단 말이죠. 해수욕장 중에서도 이렇게 보이니까.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뜨. 맞아. 네. 뷰가 엄청 중요해졌잖아요. 네. 예전보다 훨씬 더 그렇죠. 사람들이 뷰 하나에 가격이 달라지니까. 맞아요. 그리고 이왕 같은 바다 뷰라면 아까 광안대교가 보이든지 네. 좀 시티 네. 야경이 예쁘든지 이래 돼야 되잖아요. 네. W로 설명해 주시니까 바로 이해되는데요. 맞죠. 이래서 다 이제 땅마다 그 입지가 다 다른 거예요. 자, 여기 아파트 있죠? 네. 아파트 들어오죠? 신도시 아파트 있죠? 여기 아파트 일부 있죠? 네. 그러면 파란색으로 여기는 뭐 짓기 좋겠어요? 상가. 아파트. 상가도 좋지. 근데 이제 주거 관련 상가. 아,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여기는 주거 플러스 네. 주거용 부동산. 그러니까 아파트, 빌라, 원룸 플러스 근린 시설. 근린 상가. 그러니까 주거 관련 뭐 세탁소나 편의점이나 네.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상가 들어오기 좋고. 여기는 뭐가 좋냐면 바다 관련 관광 시설. 카페, 식당. 음식점, 숙박 이런 거 들어오기 좋고. 근데 그리고 요거는 지들끼리 뭉쳐 있어야 시너지 효과가 나거든요. 네네. 음식점은 음식점끼리, 카페는 좀 카페끼리 있으면 좀 그렇다. 숙박은 숙박끼리. 근데 이미 여기 숙박이 장사가 엄청 잘 돼요. 항리가. 매출도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매출 좋아요. 네. 그래서 이쪽 라인으로 해서는 숙박은 뷰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쪽으로는 저는 숙박이 좀 알짜배기라고 봐져요.
자, 오늘 내용 너무 유익했습니까? 네, 너무 네. 유익했는데요. 자, 이런 거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네. 다음번에는 저희가 이제 2, 3억대로도 음. 투자할 수 있는 이런 좋은 물건들이 있어요. 오, 맞죠, 맞죠. 네. 그다음 물론 덩치 큰 거, 네, 뭐 수십억대, 30억대, 50억대, 100억대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워낙 이제 여기서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물건은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면 네, 링크 걸어 두겠습니다. 네. 부크TV 월 12,000원 멤버십에 오시면 직접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추천 아파트, 추천 토지, 추천 건물 꾸준히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지역은 부산, 서울, 경기도, 대구 이렇게 골고루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요거 한 달만 하고 끊으셔도 되니까 필요한 분은 꼭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면 저희 신규 강의 현장 답사 참여 가능하니 고정 댓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